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줘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양키스 대 토론토입니다. 웨더스랑 시즈고, 얘네들도 바로 저번 맞대결 때 시즈가 이제 홈에서, 그때 이제 웨더스랑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도 웨더스가 요즘 되게 잘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저번 경기도 병살타 3개 곁들여가지고 요즘 홈런 안 맞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포심 같은 거를 줄이고 체인지업 위주 투구를 한다. 이런 게 좀 잘 됐었습니다. 저번 경기 오히려 시즈보다도 좀 괜찮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즈가 저번에 이제 6.1이닝 동안 2실점이었는데 삼진은 또 10개나 잡았다. 지금 제가 어제도 슐리틀러가 토론토 쪽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올 거다. 근데 시즈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양키스나 토론토는 서로 사이영에 도전하는 선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을 좀 끌어내리려는 게 좀 강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즈가 보니까 요즘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살짝 있는 게 뭐냐면은 부속 저하가 계속해서 보여요.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한 5경기 정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평균 구속이 97.2마일이라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ear average 97.2마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포심이 구속이 안 나오고 있는 게 5경기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속이 싹 다 안 나오죠. 보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코전에서 그 이제 노이트에 도전했던 경기, 그 뒤부터는 조금 이제 안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구속이 안 나오는 기간에도 5경기 동안 33.1이닝에 1.6이라는 매우 좋은 이런 경기력과 또 삼진을 46개나 잡는, 그냥 올 시즌은 일단은 슬라이더가 그냥 넘사벽급으로 좋아요, 지금도. 근데 포심까지 힘을 받쳐주고 있다. 요즘에 포심이 구속이 좀 안 나오긴 하지만 실적은 잘 챙겨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즈가 저는 앞으로 글쎄 구속이 안 나와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뭐 상관없어 보이는데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웨더스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딱히 지금 양키스가 엄청 꿀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구나 얘네는 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도 좀 있을 만한 것 같고, 그동안 시즌은 양키한테 약한 편이었었어요. 저번 경기도 잘하긴 했는데 결국에 경기는 졌다. 43.1이닝에 이게 방어율이 5.40이고요. 근데 삼진은 66개나 잡았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잘 활용을 했는데 예경기 때 8경기 동안 1승 7패예요. 뭐 이거는 샌디에고 시절, 화싹 시절 다 포함이 된 거지만은 시즈가 양키한테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그 경기도 삼진 10개 잡고 잘하긴 했지만은 피안타 2개밖에 안 주긴 했지만 어쨌든 평소보다 헛스윙도 적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갖고 일단은 이 경기는 언더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웨더스도 좋고 시즈도 충분히 잘하니까, 그리고 시즈는 또 양키스한테도 되게 강한 면도 있거든요, 상대 타자 전적이. 근데 나는 어떻게든 양키스가 이길 것 같아. 뭔가 시즈여도 저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 방향은 좀 별론데 그냥 언더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다음은 미러키 대 애틀랜타입니다. 핸더슨이랑 페레즈고요. 어제는 미저라스키랑 세일, 내셔널리그의 사이언 경쟁자들을 이렇게 좀 맞대결했던 경기인데 그 경기도 미러키가 승리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뒤이어 나오는 핸더슨도 상당한 강자예요. 자, 핸더슨은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일단 WHIP를 기준 삼았습니다. 이게 7월달 이후로만 이렇게 봤는데 전체 1위가 미저라스키가 WHIP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뒤이어 좋은 게 핸더슨입니다. 피안타 많이 안 맞고 볼넷 많이 안 줬다, 이런 거거든요. 피안타 상당히 적은 거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바빗 같은 것도 훌륭한데 잔류율도 매우 좋다. 위기가 몇 번 있긴 했지만 이걸 잘 견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소간에 좀 운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개입된 거긴 하지만은, 저는 저번에도 핸더슨이 올 시즌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좀 피홈런, 9이닝당 피홈런 개수가 좀 많은 것들, 이런 거는 우려스럽기는 한데, 지금 애틀랜타가 최근에 8경기 동안 홈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홈런을 잘 치는 그런 팀인데 일단은 요즘에 홈런세는 좀 별로예요. 일단 핸더슨이 잘하고 있다. 바로 직전 경기 때 다저스 정도 팀한테 커리어 처음으로 7이닝을 밟아버렸는데, 얘도 이제 관리받는 타입이거든요. 그래도 공도 이제 뭐 꽤 많이 던지기도 하고, 저는 지금 미러키 내부적으로는 미저러스키 다음으로 믿을만하지 않나, 거의 뭐 그 정도 급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다소간에 이런 좀 운 같은 게 곁들여 있긴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좀 풀에요. 퍼센트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애틀랜타가 지금 빠따스가 상당히 좋지가 못하는 거,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죠. 후반기 기준으로 미러키나 애틀랜타나, 제가 어제는 이걸 약간 좀 잘못 뒤집어서 말씀드렸는데 미러키도 홈에서 좋고 애틀랜타도 홈에서 좋다. 근데 이거는 애틀랜타가 좀 더 두드러지고요. 둘 다 원정에서는 많이 아쉬워지는데 이게 편차가 애틀랜타가 리그에서 가장 심합니다. 원정 가면 바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컨디션 오피스도 홈이나 원정 편차가 되게 심하다고 했었어요. 좌완이든 우완이든 간에.
있는데 마침 상대도 만만치 않은 핸더슨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미러키를 좀 좋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페레즈가 예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원정이 한 4점대로 아쉬운 것도 있고요. 홈에서는 2점대인데. 그리고 맞대결 같은 것들도 페레즈가 좀 아쉬운 편이더라고요. 미러키한테. 뭐 옛날 전적도 많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뭐 23년, 24년, 피츠버그 시절, 샌디에고 시절 이런 것까지 껴있는 건데 6경기 동안 7점 이사였다고 합니다. 올 시즌에는 6이닝 실점으로 얘가 좋은 구간에는 또 잘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조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또 되게 좋은 피칭을 한번 하더니만은 직전 경기도 또 안 좋았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기복도 조금 있고 원정일 때 아쉽다 등등 해서 저는 미러키를 다시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7.5 기준으로는 저는 또 한 번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저는 핸더슨은 믿지만은 페레즈는 약간 좀 못 믿어가지고 언더는 약간은 애매합니다. 그 다음 마이애미 대 워싱턴 유리 페레즈랑 제이컵 어빈인데 사실 제이컵인도 이제 부상 복귀한 다음에 그렇게 막 못하고 있지는 않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닝도 조금 먹고 실적도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기는 해. 그래도 여전히 뭐 5실점 하는 경기 4실점 하는 경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매 경기 또 홈런을 맞다 보니까 제이컵은 그냥 본인의 약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오락가락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예상보다는 괜찮지만은 그냥 여전히 별로다 그렇게 보고 있는 정도고요. 제가 유리 페레즈는 여러 차례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그 전에 안 좋았던 기간에 비해서 지금 이제 부상자 명단 갔다 온 다음에 확연하게 좋아졌다. 가장 큰 차이는 피홈런. 부상 전이랑 후가 60이닝 정도로 이닝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그전에는 10일 피홈런이었는데 지금은 피홈런을 2개밖에 안 맞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좋게 보이는 것 같고 삼진 개수가 약간 줄고 볼넷도 약간 좀 많긴 하지만은 지금 상당히 괜찮은 구간입니다. 워싱턴이 안 그래도 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잘 쳤던 그런 팀인데 이런 점에서 마이애미의 유리 페레즈가 본인의 약점이었던 피홈런이 8경기째 하나도 안 맞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싱커 같은 거 조금 올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땅볼 유도 같은 거에서는 좋아지겠죠. 뭐 홈에서 원래부터 좋았다든지 낮 경기도 강한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뒤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마이애미를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워싱턴이 지구 내 성적 같은 지구팀한테는 되게 약했다. 최근에 원정도 좋지 않다. 이런 것들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냥 마이애미 쪽으로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유리 페레즈 경기 때 이 경기가 되게 좀 영의 행진으로 흐르다가 그래도 이제 막바지쯤에 그때 마이애미가 딱 일을 제대로 하면서 또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고 저는 마이애미 쪽이나 언더오버는 살짝 언더 생각 중이긴 하지만 맛이 없죠. 7.5밖에 안 되는데 제이크 어빈인데 그리고 또 워싱턴이 언더는 또 맛도 없고 그냥 마이애미 쪽 보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앤드류 페인터랑 이제 아마 그 팔란테일 거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세인트루이스 선발이 공시가 안 됐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7연승을 통해 가지고 요즘 애틀랜타가 약간 좀 부진하니까 내셔널리그 이 동부지구 타이틀을 따는 확률이 24%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경기당 6.6점 기록하고 있는 거랑 타율이랑 방어율도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좋았다.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어율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오바 같은 것만 봐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거 제가 이제 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보니까 팔란테가 저번 이 더블헤더 이후로 IL에 15일짜리를 갔다고 하고 퀸 매튜스도 그날 더블헤더 등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짧게 갔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매튜스가 막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긴 해서 그럼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멀어진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팔란테도 그렇게 막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저번에 이거는 오바 봤던 근거는 저번에 산체스 때랑 팔란테랑 산체스가 만난 거랑 오늘 앤드류 페인터랑 팔란테가 만났는데 8.5가 똑같다. 그럼 나는 오바 보고 싶다고 이런 마인드였는데 매튜스만 아마 길게 못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세인트루이스가 아마 그 경기 때 퀸 매튜스 다음에 스트렐레체츠킨가 하여튼 이름 어려운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썼다가 또 막 동점 맞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불펜도 사실 지금 뭐 둘 다 그게 막 좋지는 않아 보이고 필라델피아도 소모도가 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아마 요즘 못하고 있는 커커링이라든지 알바라도 이런 애들이 나올 만해서 뭐 여전히 좀 오바에 대한 기대치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무튼 오늘은 뭐 필라델피아 승리는 패스하겠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오바만 보겠다. 자, 그 다음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입니다. 브랜든 형이랑 맥클라난이고 얘네들도 저번 경기 때 만났던 애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이 그전이랑 이제 홈이랑 원정만 바꾼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 저번에는 맥클라난이 홈일 때 얘가 이제 부상 복귀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공도 많이 못 돌릴 거고 실적도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문제는 브랜든 형도 그동안 잘해주다가 4이닝밖에 못 견디고 피홈런을 3방이나 쳐맞았어요. 실점은 4점이었긴 한데 피안타도 8개나 맞기도 하고 그냥 지금 좀 별로 같아요. 그동안은 뭐 스플리터 활용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좀 아쉬운 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제가 저번엔 템파베이가 빠따폼이 상당히 좋다. 볼티모어도 좋은 시기다. 그래서 오바를 조합급으로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근데 템파베이 빠따가 약간 못 미치더라고요. 볼티모어도 보면은 후반기 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있는 팀이거든요. 홈일 때 아쉽다. 근데 이게 어제도 조건이 똑같았는데 어제도 이게 피트 알론소의 괴물 같은 활약과 함께 이제 또 5점이나 뽑는 그런 경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난 전반적으로 볼티모어는 빠따가 좀 올라오고 있다고는 보는데 약간 이런 기록발은 조금 못 받기는 하네요. 저는 그냥 맥클라렌이 좀 별로라면은 그냥 좀 다시 한번 오바 보거나 볼티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오늘 뭐 배당 같은 것도 뭐 볼티모어가 역배 받기도 하고 저는 뭐 오바나 볼티모어 역배 또 그렇게 비슷하게 볼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가 지금은 그리 좋지는 않은 시기 같네요. 그리고 텍사스 대 천사 브래드포드랑 라이언 존슨입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계속해서 언더 사이즈로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천사가 빠따가 대폭발을 했었지만은 어제는 이제 맥켄지 고어를 털지 못했었습니다. 거의 뭐 연장까지 아마 0대0으로 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연장에서 이제 천사의 끝내기 실책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점수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뭐 어제는 둘 다 뭐 그래서 선발이 봐줄만 했다고 본다면은 오늘은 약간 못 미치기는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래드포드를 좋게 본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저번 경기 4이닝밖에 못 견뎠고 많이 맞기도 했다. 안 좋은 면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라이언 존슨은 요즘에 5이닝을 못 채운 날이 많았는데 저번 경기 때는 켄자한테 5.1이닝 동안 피홈런 딱 이제 솔로 홈런 2방 그렇게 맞는 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발 한 자리를 채우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뭐 엄청 개털리는 날이 많지는 않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텍사스가 쟤는 여기도 또 한번 좌완 상대로 홈일 때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도 이제 데트머스한테 많이 막혀가지고 정규 시간에는 무득점에 그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도 요즘 좀 단물이 빠졌길래 둘 다 8.5로는 언더가 상당히 많다고도 하고 어제 7.5일 때도 언더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언더 보고 싶기는 해. 둘 다 빠따도 별로인 것 같고 해서 얼마 전에 천사가 대폭발을 했다? 근데 바로 다음날 못 치더라. 그런 것도 한번 믿어보고요. 승패는 나는 텍사스가 낫다고 보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텍사스를 믿고 1.43짜리를 태우는 건 별로 같아서 그냥 언더만 보겠습니다. 휴스턴 대 어슬렉시스, 브라운이랑 제이코 로페즈입니다. 이거 역시 어슬렉시스가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제가 어제도 여러 이런 타자 유망주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근데 제이코 로페즈는 그리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후반기 시작하고 처음에 한 4-5경기나 잘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구간입니다. 아예 갔다가 와서는 상당히 좀 좋은 구간에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헌터 브라운이 저번 경기도 이제 볼넷을 5개나 준다든지 올 시즌은 확연하게 작년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고 했었었고 이건 휴스턴도 지금 그렇게 못 치는 구간이거든요. 제이코 로페즈가 좋은 시기면은 약간 좀 거기 힘을 좀 주고 싶다? 뭐 어슬렉스를 믿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슬렉스의 뭐 승리를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브라운의 1.3원짜리 배당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저는 언더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원래 어슬렉스 하면은 엄청 오바팀이잖아요. 근데 원정에서는 이렇게 언더세로 많이 간다고 하고 휴스턴도 지금 그나마 어제는 이제 알바레즈가 조금 치긴 했지만 여전히 뭐 홈런 같은 것들도 약하고 확연하게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등등해서 그냥 언더를 한번 우선시 해볼게요. 이거는 제이코 로페즈를 조금 믿는 거기는 하다. 화이삭스 대 매츠, 카스티오랑 스캇입니다. 어제도 이 경기가 끝내기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매츠가 지금 되게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후반기에는 홈이랑 원정에서 편차가 상당하다. 원정일 때 빠따가 상당히 좋아지는 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팀들이 많이 없는데. 그리고 화삭도 어제 홈런을 4개나 채긴 했었고 백투백 홈런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근데 경기 내용은 뭐 안타 자체는 많지는 않았었고요. 카스티오랑 스캇이면은 사실 카스티오가 얘도 좀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저번 경기도 괜찮다가 백투백 런을 맞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었고 수비도 엉망이어서 거기에도 또 이제 피해도 보기도 하고 좋은 날에는 막 7이닝씩 먹어주고 하는데 역시나 올 시즌은 좀 많이 아쉬운 시즌 같아요. 원래는 3점대 중반이 보장되는 수치지만은 지금 방울이 이 모양 이 꼴이다. 화싹 와서도 기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다지 믿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스캇은 여러 번 뭐 올 시즌 뭐 9위 같은 거는 괜찮은 시즌 같아요. 이제 뭐 신인이기도 하고 루키 투수인데 좀 올 시즌 제대로 이제 기회를 받긴 하지만 글쎄요 그냥 오락가락해. 저번 경기 뭐 6.1이나 먹어주고 잘했습니다만은 보통은 좀 이닝을 못 먹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매치가 이렇게까지 막 역배받을 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제 머나야도 생각보다는 털리긴 했는데 그래도 똑같이 버크를 좀 때려 부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었고 저는 오늘도 한번 매치의 역배 같은 거 보고 싶거든요. 화싹의 홈런 무섭기는 하다. 근데 매치도 잘 친다. 네, 그래서 야, 나는 매치의 저력 그런 거 좀 믿고 싶어서 저는 언더라든지 매치의 역배 이런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켄자 대 디트로이트. 지금 제가 어제도 이게 켄자랑 디트로이트랑 최근의 분위기가 상당히 상반된 게 보인다. 단적으로 켄자는 지금 6연승째고요. 디트로이트는 7경기 동안 1승 6패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드류 앤더슨이면 이게 좀 땜빵 선발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얘가 좀 짧게 갈 줄 알았는데 저번 경기는 5이닝 정도로 그냥 길게 갔었습니다. 심지어 그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또 이제 버크를 좀 부수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괜찮았던 경기인데 의외로 선발로서 좀 잘해준 바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드류 앤더슨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상황 이런 좀 활약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마이코 아카는 저번 경기 때 피홈런 3번 맞으면서 약간 아쉽기는 했었는데 글쎄요. 그래도 그냥 평소에는 좀 좋게 볼 만한 그런 선수이지 않나 싶어요. 올 시즌 내내 저 정도 방어를 해서 크게 뭐 모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커리어 사상 디트로이트한테 이제 같은 직으로 왔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피홈런도 많이 안 맞기도 하고 그냥 올 시즌은 좀 꾸준했던 편이잖아요. 그리고 켄자가 지금 또 얘네들도 홈이랑 원점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홈으로 왔을 때 타율 같은 게 굉장히 또 좋아지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죠. 디트로이트가 지금 좀 안 좋은 구간이고 오늘은 선발도 못 믿는다. 그 전까지는 확실히 좀 빠따가 불타오르는 기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운들이 켄자로 향하고 있다. 애들도 지금 많이 돌아와가지고 풀 라인업이라고 했었고 저는 켄자의 불펜이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제 얼색을 아마 IL로 보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괜찮게 막아주긴 하더라고. 어제 좀 소모가 있어갖고 오늘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켄자가 정배받은 건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은 디트가 지금 워낙 못하고 조건이 안 좋아서 켄자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은 했고요. 8.5 기준에 뭐 오바도 조금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와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거고 앤더슨은 만만해 보인다. 지금 켄자 빠따라면은 이런 게 있는 거지만 글쎄 오바는 그리 맞지는 않네요. 그냥 켄자 승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더스 대 피츠버그 경기 스쿠발이랑 제더 존스인데 지금 다더스는요 스쿠발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솔직히 믿고 못 갑니다. 내일도 이제 배당 1.30밖에 안 되잖아요. 어제도 야마모토 경기인데 심지어 올 시즌에는 스쿠발보다도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경기까지 이 경기를 다더스가 되게 어렵게 갔습니다. 4대2로 이기고 있다가 오닐 크루즈한테 투런 맞고 연장까지 가버렸다. 겨우겨우 이겼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다더스가 지금 전혀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자, 올 시즌 다더스 그냥 다더스 일반 승만 믿고 갔을 때는 나쁘지 않긴 하지만 일단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들이는 못한다. 근데 다더스를 이런 헨리 쪽으로 접근했을 때 이거는 되게 안 좋게 찍힙니다. 다더스한테 헨리 쪽으로 돈을 부으면은 상당히 이 손실이 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거 등등해서 지금 다더스는 오늘도 배당당으로는 마인까지 질러야 되고 제로드 존스 요즘에 좀 오락가락하다가 저번 경기 때 그나마 괜찮았었거든요. 그냥 애매해요. 지금 다더스는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봐서 그냥 뭐 다더스의 승리 정도 보는 거면 나쁘지 않겠지만 그렇게 믿음은 없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듭니다. 시애틀 대 시카고 컵스. 자, 오늘 이 케이드 앤더슨이라는 메이저리그 전체 5위 유망주에다가 전체 투수 1위 유망주가 오늘 데뷔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작년에 25년 드래프트 아마 3순위인가로 그렇게 뽑았는데 어쨌든 바로 이제 1년 만에 데뷔를 하는 셈이에요.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보니까 마이너리그가 6경기 동안 뭐 0.96에다가 삼진이나 볼넷 뭐 이런 거 하면 아주 엄청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더블 A이기는 하거든요. 딱 이제 이 정도의 기대치를 받았던 선수가 최근에는 잭슨 좁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잭슨 좁도 전체 뭐 3등, 투수도 아마 2등 유망주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잭슨 좁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냥 몇 경기 깔짝 잘하고 그냥 그 정도였었거든요. 케이드 앤더슨은 보니까 본인의 이런 패스트볼이 이게 80 스케일상으로 80점 만점에 60점, 커브 55, 슬라이더 55, 체인지업 60, 제구 55, 전체적으로 60 정도면 이게 아주 좋은 평가라는 소리입니다. 좌완이기도 하고 뭐 구속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컴패리즌으로는 프리드나 메식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메식 올 시즌 거의 뭐 아메리칸 리그 지금 신인왕 경쟁 중이죠. 선발 투수 중에 가장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급 기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까봐야 되는 거고 트리플 A조차 안 했으니까 일단 좀 까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록은 매우 훌륭하긴 합니다. 제가 올 시즌에 신인 선발들이 나왔을 때 첫 경기를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정도 급의 기록을 보이는 애는 별로 없긴 했었어. 하여튼 되게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 상대가 이제 피터슨입니다. 자, 피터슨이 저번에도 그 사실점이나 했는데요. 제가 그 경기도 좀 봤거든요.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상대 타자들이 좀 잘 쳤다. 존 바깥의 공이었는데 그거를 잘 쳐가지고 이거를 만들더라. 아마 그때 라일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억가가 당한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볼넷도 원래 좀 준다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확연하게 컵스 와서는 많이 좋아진 게 보이긴 한다. 매치 시절에 안 좋았던 모습과는 지금은 좀 다르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번 경우도 약간 억가가 있었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 나쁘진 않거든요. 어제는 그리고 보이드를 괴롭혔던 게 또 이제 랄리의 3런이었는데 과연 이게 랄리가 부활한 걸지. 올 시즌 타율이 엉망 중에서도 엉망이잖아요. 근데 홈런은 이제 아마 13개인가 쳤을 겁니다. 홈런은 그리 나쁘지 않지만 작년을 생각하면은 랄리가 확연하게 되게 안 좋은 시즌인데 과연 어제 이게 쳤던 게 부활포일지 공갈포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작년이 너무 말기 안 됐던 거긴 하지만 올 시즌 너무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 올라올 거긴 한데 당장 뭐 오늘 또 괜찮을 거라고 말은 못하겠고 피터슨은 원래 홈런 많이 안 맞는 친구죠. 땅볼 유도가 좋으니까 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저는 뭐 언더 같은 거 한번 생각은 해보고 싶고
올 시즌 신인들이 오픈빨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함께 언더 같은 거 한번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저 오늘도 그냥 컵스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앤더슨이 뭐 오늘 그렇다고 막 7이니시 먹을 건 아니니까. 어제도 컵스가 질만한 경기를 브래그먼의 또 이제 동점 솔로 홈런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컵스가 끈덕지거든요. 배당상 나는 이렇게 컵스가 역배받을 경기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신인 등판이어도. 올 시즌 근데 신인 등판 때 상대를 만만하게 봤다가 조진 것도 많아가지고 별로 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컵스의 역배나 언더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대 샌프란시스코, 산도발이랑 티드웰입니다. 자, 산도발은 제가 올 시즌에 그동안 2년 정도 누워있다가 부상 복귀하고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랬지만은 요즘에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 시즌 부상 복귀한 다음에 이제 7경기 동안 WHIP가 1.85예요. 34이닝 동안 피안타가 47개, 상당히 많고 볼넷도 16개, 거의 뭐 이닝의 절반 가까이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약점이 그냥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러면 산도발 못 믿죠. 근데 이게 보니까 보스턴이 내일도 선발이 베넷으로 예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베요가 진짜 잘하잖아요. 나는 오늘 베요가 한번 나올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산도발을 얼마나 길게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은 산도발이 별로라면은 저는 빠르게 이 베요를 올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요는 지금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는 메이저리그 최악의 선발 투수였다. 얘가 선발일 때는 10.35였었어요. 이러다가 앞에다가 얘가 너무 못하니까 오프너 세워주고 오프너 세우니까 잘해. 근데 또 본인은 오프너를 앞에 세우는 게 마음에 안 든대. 이런 불편한 계획을 내비쳐가지고 얘를 트리플 A로 내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하게 오프너 다음에 긴 선발이 아니라 이제 롱 릴리버 4이닝이나 막 길게나 6이닝까지 이렇게 막 구원 등판하는 릴리버로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에 가장 많은 이런 선발 투수로서와 불펜 투수로서의 갭 차이가 나는 시즌이 지금의 베요라고 합니다. 선발로는 10.35였는데 불펜으로는 0.85다. 지금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선발일 때보다 확연하게 불펜 갔을 때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이렇게 홈런 같은 것들, 피홈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삼진도 오른다든지 제구도 좋아지고 이렇게 확실히 앞에 누군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이게 표본이 많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베요가 저는 나올 만한 타임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아마 신지 한 5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미 선발이 예정이 돼 있어. 사실 내일 나오는 베넷도 조금 요즘 오락가락 해가지고 내일 베넷 다음에 이제 베요를 쓰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확실히 지금 보스턴 로테이션 중에 가장 만만한 게 산도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오늘 경기 때 산도발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그 경기를 아예 뭐 터질 때까지 냅둘 건 아니니까 빠르게 베요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충분히 근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상대인 티드웰로 저번 경기 구속도 안 나고 그닥이었거든요. 그냥 샌프란시스코 자체 체급이 너무 낮아. 제가 어제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로건 앱인데도 보스턴을 좋게 보겠다. 그것 때문에 로건 앱이 털렸었죠. 근데 오늘은 어제 로건 앱 등판인데도 이제 보스턴 배당이 1.4 몇 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1.35거든요. 글쎄 솔직히 산도발 믿고 이 정도는 못 가. 이러면 마행까지 가야 돼. 저는 뭐 갈만하다고 봤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오바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보스턴이 무섭고 산도발이 어느 정도는 좀 위기를 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어서 저는 오바나 보스턴을 한번 마인까지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뇌피셜이 상당히 좀 껴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죠.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 소로카랑 라우더입니다. 일단 소로카는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오고 나서 이제 2경기째 때 89까지 갔어요. 그 전까지는 포심이랑 슬러브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성적처럼 굉장히 잘해줬던 선발입니다. 애리조나가 시즌 초반에는 빠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이제 소로카랑 이로드가 둘이 잘 지탱을 했잖아요. 여기다 지금 파트까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로카가 돌아온 건 상당히 힘이 될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속은 안 나온다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원래부터 구속이 뭐 엄청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고 구속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삼진을 되게 잘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심은 슬러브 발사대거든요. 그냥 슬러브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급입니다. 그냥 난 소로카가 굉장히 좋다. 올 시즌도 홈에서는 1.88, 원정 4.35, 심지어 직전 경기는 친정팀 원정, 애틀랜타 원정 가서도 5.2 2실점으로 잘했거든요. 그전에는 또 쿠어스 필드에서도 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소로카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얼마나 뭐 길게 갈지는 모르겠어. 앞으로 투구수는 늘리겠지만은 또 89에 끊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기는 한데 일단 저는 소로카가 꽤나 믿음직스럽고요. 상대는 신시내티가 이제 라우더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라우더가 저번 경기도 꽤나 그래도 괜찮게 했거든요. 이때도 아마 더블헤드 왔을 건데 그때 이제 아마 팔란테랑 맞붙은 경기 때 6.2이닝 4실점 실점은 그냥 전향인데 어쨌든 길게 갔다는 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 전부터 한 5, 6이닝을 2실점 정도로 막아주더라. 넓게 봤을 때 지금 라우더가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거든요. 난 근데 얘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제구 같은 것도 들쭉날쭉할 때도 있고 요즘에는 매 경기 또 피홈런도 맞고 있고 이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어제도 봤다시피 신시내티는 지금 별로 안 좋은 빠따 구간이기도 하고 애리조나 지금 케텔 마르테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막 감독도 그렇고 수뇌부도 그렇고 심지어 동료 선수들까지 약간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케텔 마르테의 부재와 상관없이 팀 빠따는 상당히 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따지고 봤을 때는 뭐 아레나도도 이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오락가락하고 한참 좋다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애리조나 좀 팀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명도가 떨어지는 이런 좀 뒷순위에 있는 이런 애들이 잘 쳐주는 것도 있고 그냥 신시내티가 그다지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런 거 등등 살려서 애리조나를 좀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콜로라도 대 클리블랜드 휴즈랑 바이비인데 어제 클리블랜드가 저는 빠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컸는데요. 그래도 때려 부셨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좀 좋게 얘기했던 칸티오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빨리 내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콜로라도를 때려 부순 경기였다. 오늘은 또 이제 상대가 휴즈라는 친구인데 저는 얘를 몇 번 좋게 봤었거든요. 콤이 이제 콜로라도면 개털려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 은근히 좀 한다. 그러다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이제 많이 맞고 있습니다. 5.1이닝 5실점, 4이닝 7실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방어율이 그냥 다른 여타 콜로라도 선발들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초반에 약간 오픈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가 못하다. 바이비는 4승 13패 투수예요. 근데 얘가 사실 이 정도로 기록이 안 좋은데 방어율 자체는 훌륭한 편이거든요. 올 시즌에는 내용상으로는 원정이 좀 더 홈보다 나았던 것도 있기도 하고 늘상 이렇게 득점 지원을 너무 못 받아가지고 운이 안 따르는 케이스인데 저는 그래도 실력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바이비 정도면은 그래도 클별에서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했다고 봐야죠. 재작년만큼 그런 좋은 시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올 시즌도 그냥 적당히 특히나 작년보다 피안타 같은 거는 확연하게 많이 줄기도 했거든요. 삼진 같은 게 많이 좀 줄어서 문제지. 그러면은 저는 오늘도 그냥 클리브랜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네, 클블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안 좋다 이런 건 있지만은 당장 어제만 해도 쿠어스 필드에서 이걸 또 열어 제꼈다 이런 것도 있길래 저는 휴즈가 좀 만만해 보였네요. 어제처럼 뒤이어 나올 뭐 아그노스 같은 애들 이렇게 개털릴 만한 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클리블랜드를 한번 또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불펜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바이비가 승운이 참 없긴 한데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좀 지표로는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샌디에고 대 미네소타 마이즈랑 크레머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마이즈가 샌디에고랑 참 맞는 조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 이제 딱 왔을 때 3.1이닝 동안 8실점 했던 경기 그 당시에 애리조나는 되게 좀 빠따가 무서운 팀의 상승세였었고 이후에는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마이즈다운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선발이 6이닝을 버텨주면은 불펜이 굉장히 탄탄한 팀이잖아요. 어제 이제 메이스 밀러를 쓰긴 했는데 모레오는 안 썼더라고요. 올 시즌 모레오는 사실 뭐 메이스 밀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니까 그렇지 모레온도 전체에서 손꼽히는 그 정도급 불펜 투수거든요. 모레온 외에도 다른 애들 뭐 길게 멀티이닝 가능한 마츠도 있고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샌디에고가 뭐 크레머도 요즘 나쁘지 않았는데 직전 경기 때 5.1이닝 4실점으로 살짝 또 자빠지기도 하고 그냥 크레머는 원래 그렇게까지 엄청 미들놈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겹쳐서 마이즈를 좀 더 좋게 보고 싶어. 얘네가 뭐 아메리칸 리그일 때에도 그때도 마이즈가 훨씬 윗급이긴 했거든요. 마이즈가 약간 구속이 안 나온다던가 이런 건 있었지만 최근의 모습은 여전히 뭐 피안타 많이 안 맞고 제구 좋고 그냥 무난하게 잘해주는 그런 국밥 선수여가지고 그냥 샌디에고가 지금 빠따폼도 미네소타보다 훨씬 낫기도 하고요. 둘 다 뭐 갈 길은 바쁜 건 맞는데 샌디에고가 체급이 확연하게 우위인 것 같다. 뭐 그런 것들 살려서 샌디에고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